(1966년) 새해를 맞아 청와대에서 있은 신년 할애 광경입니다. 이날 청와대에는 각계각층 1,500여 명의 할애객이 다녀갔습니다. (1월 2일) 박 대통령 내부는 새해 첫 손님으로 내한한 미국의 험프리 부통령 부처를 접견했습니다. 태백 귤령을 뚫고 건설 중이던 정선선중 예미 고한 간 30km의 철도가 1월 19일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는 경북선중 점천 예천 간 28.9km의 철도도 개통됐습니다. (1966년 2월에) 촬영한 가족 기념사진입니다. (2월 7일) 온 국민의 따뜻한 환송 속에 박 대통령 내부는 32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공항에서 있은 환송식 실황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또 우리와 가장 친근한 나라들인 말레이시아, 태국, 중화민국을 그 나라 국가원수들의 초청을 받고 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에서의 박 대통령 내분 동정입니다.
서울을 떠난 지 7시간 만인 오후 5시 박 대통령 내분 일행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안착했습니다. 이날 수방 공항에는 이스마일 나시루딘 샤 말레이시아 국왕과 사공 왕비 그리고 라만 수상 부처 등 고위 관리들이 박 대통령 내분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박 대통령 내분 일행은 시내 네가라궁에 도착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날 저녁 무렵 박 대통령 내분은 라만 수상부처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면서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밤 박 대통령 내부는 타무궁으로 나시루딘 샤 국왕부처를 방문했는데 국왕부처는 현관까지 나와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왕부처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국왕은 유경수 여사께 말레이시아 최고 훈장을 수여했으며 이어 선물 교환과 함께 수행원들의 소개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왕 주최 대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양국의 우위를 다짐하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축배가 교환된 다음 국왕부처와 박 대통령 내부는 타무궁 뒤뜰에 마련된 민속무용을 관람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방문 이튿날 박 대통령 내부는 이곳의 교포들과 조찬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국왕부처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과 공동관심사를 협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방부처에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 국방부처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한편 별실에서 유경수 여사는 사공왕비와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부는 곧이어 말레이시아 연방 국가개발상황실을 방문, 라자크 부수상으로부터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고아원과 결핵병원을 찾아 자선을 베풀었는데 각각 미화 1,000달러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있은 말레이시아 국립현충기념비 제막식에서의 박 대통령 내외분, 그리고 이날 밤 라만 수상이 베푼 만찬에서 박 대통령은 63회 생일을 맞는 라만 수상에게 자개 꽃병을 선물하고 유경수 여사는 수상 부인에게 비단 옷감을 전달했습니다. 방문 사흘째 오전, 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특별실에서 라만 수상과 한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계속된 이 회의에서 자유, 정의, 번영에 입각한 항구적 평화의 확보라는 공동 목표의 추구를 위해서 양국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 내부는 이곳 국립미술관에 마련된 한국미술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박 대통령 내분이 베푼 만찬회에는 나시루딘 샤 국왕부처를 비롯해서 약 200여 명의 귀빈이 참석, 양국의 번영과 무궁한 우위를 축원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2월 10일) 박 대통령 내분 일행은 두 번째 순방국인 태국에 안착했습니다. 무앙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 내분은 아둘야대 국왕부처와 키티카초른 수상부처 그리고 많은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난 후 판파교 박 방콕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황금 열쇠와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내분은 치타라다 궁으로 국왕부처를 방문했는데 국왕은 박 대통령 내분에게 태국 최고 훈장을 수여했으며 국왕부처에게는 무궁화 대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태국 방문 이틀째인 11일 오전 태국 수상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 수행원과 키티카초른 수상을 비롯한 전 강요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왕비의 안내로 적십자협회와 비영원, 견직공장 등을 두루 살피면서 적십자 사업을 위해 미화 1000부를 기부했으며 왕비로부터 적십자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분의 예술제 관람입니다. (12일) 아침 박 대통령 내외부는 에라완 호텔에서 우리 교포들과 조찬을 같이 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3일) 오후 박 대통령 내분 일행은 세 번째 순방국인 홍콩에 도착, 홍콩 총독 데이비드 트렌치경을 비롯한 많은 교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공항에는 로켓차 이곳에 온 우리나라 남녀 배우들이 추정 나와 이채를 띄웠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친근한 이웃이며 이번 여행의 마지막 순방국인 중화민국을 방문, 대북 송산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섭씨 22도의 훈훈한 맑은 날씨 속에 박 대통령 내 외부는 원수복 차림을 한 80고령의 장개석 총통과 엄가금 행정원장을 비롯한 환영 나온 많은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장 총통의 안내로 사열대에 오른 박 대통령대 의장대를 사열, 장 총통과 함께 무게차를 타고 각 군에서 뽑아 새로 보강된 정예부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위해서 한중 두 나라는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영 나온 대북 주재 외교 사절과 수많은 교포들의 환영 인사를 받은 박 대통령 내 외부는 장 총통의 안내로 숙소인 그랜드 호텔로 향했는데 공항에서 숙소로 이르는 거리에는 20여만 넘는 성대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중화민국 방문 이틀째를 맞는 16일 아침 9시 30분 박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들은 충렬사를 찾아 무명용사묘지에 참배했습니다. 조국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화환을 증정한 박 대통령 일행은 숨진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올렸는데 21발의 은은한 조포는 박 대통령의 조의를 더욱 인상 깊게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일행은 미화 150만 달러를 들여서 새로 지은 중산 국립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박물관을 소개하는 3권의 책자를 기증했으며 박물관 측으로부터 중국 고급 명화 300점을 소개한 6권의 책자를 선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보관된 장서물은 중국 본토 철수대에 옮긴 것으로 여기에는 약 30만 점의 미술품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낮 대북에서 48km 떨어진 도원에 들려 자유중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토지 개혁과 다목적 댐을 시찰했습니다. 자신의 농부의 아들인 박 대통령은 도원 진농회와 농가를 방문, 이곳 농촌 생활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해 4월 초 월남전선에 파병될 제1진 육군 7276부대 해산진 부대의 출국 신고식이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귀빈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중부전선 옛 격전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곳은 여주 이천 지역 야산 개발 작업장. 3월 초 이곳에 들린 박 대통령은 농민들의 개간 사업에 애로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원도 지방 시찰입니다.
이곳 동방제사 공장에서 박 대통령은 작업 과정을 세밀히 둘러봤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춘성군의 전천후 사업장을 시찰했습니다. 이곳은 춘성군의 화전민촌, 화전민의 자활 개척을 위해 실시된 종합개간 사업장입니다. (1966년에) 지방 초도 순시입니다. (4월) 초 이곳 전남도청에 들린 박 대통령은 도정 현황을 청취한 후 여수 제2정유공장 건설과 경전선 건설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들린 박 대통령은 김제군 백구면의 전천후 사업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들린 박 대통령은 부강의 대한 플라스틱 PVC 공장 건설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4월) 초 박 대통령은 해군병원에 입원 중인 파월 부상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4월) 초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독립유공자 미망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같이 하면서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찬양하면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 내부는 세계 최초의 우주 랑데뷰에 성공한 바 있는 두 우주인 월터 쉬라 해군 대령과 프랑코 보멘 공군 대령 부처를 접견했습니다. 이해 5월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열린 제13회 아시아 영화제에 참석한 190여 명의 각국 대표들 일행이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문댐도 두루 살폈습니다. 이날 밤 박 대통령 내부는 그랜드 호텔에서 만찬을 베풀고 장개석 총통을 비롯한 자유중국 지도자들과 대북 주재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서 우의를 다졌습니다.
이에 앞서 가진 약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국가 스스로가 긴밀한 협조와 친선의 길을 모색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방문 사흘째인 17일 아침 박 대통령 일행은 강산 공군기지에 도착, 장경국 국방부장의 안내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해군 기동훈련도 참관했습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외교부장 부인의 안내로 대북 시내 화홍육아원과 영민병원을 방문,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따뜻한 정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는 이날 낮 행정원장 부인이 베푼 오찬회에 참석, 자유중국의 여류 명사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민속무용을 감상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숙소인 그랜드 호텔에서 교포 100여 명을 초청 다과회를 갖고 유능한 민간 외교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 4일간의 자유중국 방문을 마친 박 대통령 내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만 12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친 박정희 대통령 내분 일행은 2월 18일 오후 김포공항 착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서 우리 자유의 이웃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들과 금금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이견을 1966년의 봄을 맞아 상춘객들을 위해 벚꽃만발한 청와대가 4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잠시 틈을 내어 멀리서 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청와대 뜰에서 베풀어진 노래잔치는 상춘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5.16) 다섯돌 민족상 시상식 광경입니다. 녹음 짙은 경복궁 경회로에서는 5.16 민족상 수상자들을 위한 축하연이 베풀어졌습니다. (5월) 중순에 문경 지선 철도 기공식 광경입니다. 기공식이 끝난 오후 박 대통령은 20대 젊은 나이로 교편을 잡았던 문경국민학교에 들러 옛정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옛날 하숙집 주인 김순화 할머니를 만난 박 대통령은 옛 감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또한 울산의 한국비료 공장 건설 공사장을 시찰했습니다. 이곳 진해에서는 제3비료 영남화학의 건설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한국 케이블 준공식 광경입니다.
이곳은 충남 아산의 현충사 충무공 탄신 421주년 기념식 광경입니다. 이날 식이 끝난 후 박 대통령은 옛 공예 유업을 기리면서 잠시 화를 당겨보기도 했습니다. 이어 논산훈련소를 시찰한 박 대통령은 훈련 장병들을 위해 영사기 한 대를 전달하면서 그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6월 초에 있은 인천항 제2도크 축조 기공식 광경입니다. 제2도크 기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인천수출산업공단과 인천중공업 그리고 한국기계공장에 들려 산업역군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춘성군 육군의 대민 지원 사업으로 이룩한 150정보의 개간 농지 이양식 광경입니다. 이양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정착지 현장을 두루 살피고 개간지에 콩을 뿌림으로써 화전민들의 생활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양지회에서 마련한 사랑의 열매 모금을 위한 자선 파티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요인과 경제인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모금된 돈은 재대책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6월) 중순에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지사를 통해 오늘날 전체 인류의 가장 절실한 염원은 만인이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사회, 통용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강요회의에 참석 중인 각국 대표들을 위해 청와대에서 오찬을 베풀고 환담했습니다. 풍년을 다짐하는 골롱이를 맞아 박 대통령은 기념 모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여의 남면지구 양수장 통수식 광경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군의 계양 양수장도 준공돼 있는데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어떤 천재지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차 전원개발 계획으로 추진되어 온 팔당 수력발전소의 기공식입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군의 월천지구 양수장 준공식장. 한편 부산에 들린 박 대통령은 대한조선공사 각종 설비 확장 종합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아마추어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귀국한 장창선 선수를 환영하기 위한 환영 파티입니다. 이날 개선 환영의 밤에 참석한 박 대통령 내외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광복 21도를 맞은 경축식 광경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 통일이라는 제2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영광을 위한 분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고 냉엄한 경쟁과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가중되는 도전과 과제는 우리의 이상한 결의와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목매도 잊지 못할 조국의 통일대업을 성취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기원인 동시에 조국의 북반구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광복을 가져다 줄 국가의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전 미국 부통령 리차드 닉슨 씨의 접견입니다. (9월) 중순 남해 고도인 흑산도 어린이들이 박 대통령 내외분을 예방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백마부대 부대장을 비롯해서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기념 선물도 주었습니다. 이곳은 중부전선. 박 대통령은 월남 파견을 앞두고 맹훈련 중인 백마부대를 시찰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월남 정파부대로 떠나는 백마부대 환송 국민대회가 중앙청 동편광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대한남하의 기백을 만방에 과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세계가 명심해야 할 일은 월남 문제가 결코 월남 한나라의 자유와 평화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백마부대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조국의 간성이요 민족의 방패입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했던 저 6.25 사변 때 우리 백마부대는 반공의 기수로서 전 세계의 그 영명을 걸친 상성 무적의 정예 부대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 내부는 영식 지만군을 통해 백마 용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이들의 무훈을 빌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에서의 고속 수송함 취역식입니다.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받아 해군 공작청에서 완전 수리된 아산호와 웅포호가 박 대통령 참석하에 그 취역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9월) 초 워커힐에서 개막된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 즉 APU 제2차 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아 자유민들의 선량이며 또한 공복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관용과 신뢰와 협동의 미덕을 익혀배운 여러분들의 그 예지와 정신은 정령 자유의 아시아, 공룡의 아시아, 이란 건설에 있어서 불가결의 동력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국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알찬 성과가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9월) 말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있은 화랑대 준공식 광경입니다. 새 사열대인 화랑대는 육사 2기생 일동이 모교를 위한 기념사업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수학의 계절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있은 제5회 벼베기 대회 광경입니다.
제4회 박정희 장군 배쟁탈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실황입니다. 건군 18주년을 맞은 10월 1일 국군의 날, 박 대통령 참석하에 베풀어진 이날의 행군 시범입니다. 각종 신무기와 신형 장비가 공개된 이날 행사에는 국군 퍼레이드를 참관하기 위해 내한한 각국의 고위 장성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있은 공중전시 행사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제2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종합전시가 9월 초 덕수궁에서 있었습니다. (9월) 말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지하도의 개통식 광경입니다. (10월) 초에 있은 제47회 취전입니다. 이날 밤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이터가 박 대통령의 점등으로 그 불이 켜졌습니다.
제15회 국전입니다. 박 대통령 내분이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개관된 이 국전에서 총 654점 중 영예 대통령상에는 조각 부분에 강태성 씨 작품 해율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과학전람회에서는 설립 혹파리의 생물적 방제 연구가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1966년 10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열리는 월남전 지원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비율빈으로 떠났습니다. 마닐라에 닿기 전에 먼저 우리 국군이 전공을 세우고 있는 월남의 다낭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TU 월남 국가원수, 키 수상, 그리고 최명신 장군, 웨스트모랜드 장군 등 한미월 고위 장성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다낭에서 잠시 머문 박 대통령은 퀴논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퀴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맹호부대 사령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과 현지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박 대통령은 최명신 사령관 등 18명에게 무공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어서 맹호부대 후송병원을 방문하고 입원 중인 장병들에게 라디오 한 대씩을 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맹호부대 60호대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도 위로 격려했습니다.
10월 23일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마르코스 비을빈 대통령 부처의 정중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10월 24일) 월남 지원국 7개국 정상회담의 개회식이 있었는데 개회식이 시작되기 전 존슨 대통령과 잠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미국의 존슨 대통령, 비을빈의 마르코스 대통령, 태국의 키티카 초른 수상, 호주의 홀트 수상, 뉴질랜드의 홀리오크 수상, 그리고 월남의 티우 국가원수와 키 수상이 참석,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본회의는 대통령 관저인 마라카낭궁으로 옮겨 개최되는데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 역사적인 회합을 통해 월남과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를 수호할 결의를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창했습니다. (10월 25일) 공동성명을 확인함으로써 만 이틀 동안의 정상회담을 끝냈습니다. 이날 밤 각국 원수들은 백마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베푼 만찬회의에 초대되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7개국 순회들은 우위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10월 26일) 귀국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교포들과 함께 조찬을 같이 하고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비을빈의 국립묘지 참배입니다. 만 6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7개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 대통령 일행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 안착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월남에서 내가 가장 흐뭇하게 느낀 것은 그곳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월남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존경과 신뢰를 받아가면서 씩씩하게 또한 용감하게 원기왕성히 그들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10월 31일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존슨 미국 대통령이 부인 버드 여사와 18명의 공식 수행원을 대동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김포 가두를 지나치던 존슨 대통령은 탐스런 벼이삭을 매만지며 한국의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로 가득 찬 시청 앞 광장. 박 대통령의 우위에 찬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존슨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 지역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서울시장은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습니다. 이날 밤 존슨 대통령 부처는 청와대로 박 대통령 내분을 예방, 선물을 교환하며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부처를 위해 특별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의 환영 예술제. (11월 1일) 오전에 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세 등을 토의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바쁜 일정을 보내는 동안 부인 버드 여사는 유경수 여사를 예방하고 담소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서 베풀어진 미술 전람회도 참관했습니다. 이한에 앞서 존슨 대통령 부처는 청와대로 박 대통령 내분을 예방 이한 인사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따뜻한 환송 속에 존슨 대통령 부처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1월) 초 박 대통령의 남강댐 공사 현장 시찰입니다. 또한 마산의 한국철강 공장에 들러 제철공업의 이모저모도 살펴봤습니다. 한일합섬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울산의 한국비료 공사 현장에서의 박 대통령.
11월 금음날의 제3회 수출의 날 기념식 광경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수출에 공이 많은 천우사, 동명목재, 한국모방, 현대건설의 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시설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울 줄 아는 참다운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스스로 애국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출 진흥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다액 수출업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라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국립영화 제작소의 대한뉴스가 600호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600호를 기념하는 휘호를 내리면서 민주 홍보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곳은 한영 전기기계공장. 박 대통령은 이 공장을 시찰하면서 기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1월) 말 다망한 정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담은 기념사진입니다. (12월 17일) 제3공화국 수립 3주년을 맞아 중앙청에서 이날을 경축하는 축하연이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접견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지난번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한편 유경수 여사는 충남 대전의 충남 부녀회관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이 회관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5번째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어 유경수 여사는 대전에 있는 육군병원을 방문, 파월 부상장병을 위문하고 많은 위문품을 전달, 그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1966년이 저무는 연말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지회원 일동은 정성어린 위문품을 만들었습니다. 백설이 은 3개를 만든 우리의 최전방을 방문한 유경수 여사 일행은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1967년 새해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민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먼저 새해의 모든 영광과 만복이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루고루 깃들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정민년의 새아침 청와대에서 있은 신년 하례 광경입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박 대통령은 1군단 관하 전방을 시찰,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